들어봤는데 좀 골치 아파요. 중국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의 본질은 거래와 교섭이에요. 히토류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함부로 풀겠습니까? 저거 나중엔 다 무기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뿐이 아니라 아마 모든 게 아마 무기화하고 전략화할 겁니다. 그거에 안 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서야 됩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중 관계라는 게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한령. 그게 결국은 한한령 우리 한류를 막고 이러는 거라는 게 뭐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정치 군사적인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반감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젊은 층들이나 이쪽은 정말 한류에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그 한국 문화에 빠져서 즐기고 뭐 이러는 것들. 한중 관계 좀 미래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기 나름이죠. 여러 가지 이제 관점. 저는 사실 인간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이게 만약에 문명의 진보라는 핵심 포인트가 만약에 사람이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 있다면 사실 중국은 그 점에서 굉장히 모자라요. 오히려 보면 여러 가지 문명적인 그 선행 흔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람의 경우의 수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선 내내 고려 때 그리고 신라 삼국시대 때도 끊임없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대륙 큰 땅에서 쌓이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경륜,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을 흡수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뭔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근대화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대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발견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거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물색하는 과정이에요. 법치가 앞서야 될 거고, 인권이 앞서야 될 거고,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개인. 근데 중국은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왕조 시대에서 국공내전으로 들어갔죠. 근데 황제가 되려는 여러 사내들의 욕망으로 그 시기가 전쟁으로 점철이 됐죠. 공산당이 석권했어요. 근데 공산당은 신분과 질서 이런 걸 혁파한다고 나섰지만은 또 다른 공산당 중심의 왕조 질서를 만들었죠. 그건 근대가 없어요. 개인의 발견이 굉장히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인민들이 그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경험할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산화되고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와서 이제 민주화 자유라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대만이 좀 굉장히 독특한 위치고, 그러면서 중국의 경험이 근대가 좀 건너뛰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근대가 갖고 있는 가치성 있잖아요. 개인, 법, 평등, 자유, 인권. 뭐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저기는 더구나 이제 공산당 체제가 너무 완고해요. 완고하고 정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체제는 사람의 어떤 숨통 이런 게 발전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류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이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가 중국을 선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한자 바탕이 있고 문명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한류는 굉장히 강할 거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한류에만 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적인 경쟁력, 그리고 문화적인 경쟁력, 그리고 법률적인 거, 사회 전반적인 이걸 갖고 사실은 중국을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중국을 자꾸 이제 시장으로 봐갖고 저기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들어가다가 막히면은 공산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놓친다, 아니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전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쉬우면 나와서 가져가겠지. 아쉬운 건 뭐예요? 중국의 결여된 거,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를 선행으로 만들어내고, 중국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완고하게 쌉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국가에서도 만리장성을 두르고, 우리는 담 안에 들어가서 물건 팔 생각하지 말고 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의 호소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중국을 리딩할 수 있다고 보고, 뭐 리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중국한테 신세는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2000년 넘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쪽이 쌓은 경험과 교훈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흡수하면서 우리는 문명성을 좀 다듬었는데, 하지만 중국은 지금 못 쫓아오는 구조적인 공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꼭 제 의견대로 근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중한 현대화된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적인 지향, 이런 걸 중국은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상태라면은 그렇게 가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중국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더럽고 질서 안 지키고 뭐 욕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급이 낮은 거죠. 우리는 더 크게 보고 우리가 이제 대륙과 연륙해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이제 사이를 띄웠지만 어쨌든 한반도와는 연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어떤 보조를 같이 해가면서 같이 어떤 호흡하고 같이 공감하는 이 삶을 추구를 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체제적인 단절이나 뭐 산업 경쟁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명성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아마 중국에 사는 대륙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한중 관계를 더 크게 좋은 차원에서 조율하면서 우리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서 또 산업 분야에서는 역시 중국산 히토류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뭐 중국이 또 이 히토류를 가지고 통제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애를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중국과 이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비즈니스 테이블에 앉아본 사람들의 경험. 저는 이제 언론인 그 컨셉이고 지금 정체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하고 돈 놓고 돈 먹기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끌어내는 게 제 또 직업이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좀 골치 아파요. 중국인들 참 장사 잘합니다. 중국인들 오래된 그 상업 경험이 너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져진 모략과 술수가 무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해병대, 우리가 남이가 한 번 해병대였는 영원한 해병대 이런 기질로 접근하다가 판판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돈 꿔줬다가 뜯기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하다가 이런 낭만적이고 유치한 중국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의 본질은 거래와 교섭이에요. 그리고 성을 쌓는 아까 성이라고 했죠. 축성의 민족은 성을 쌓고 타자를 성 밖에 서 있는 사람을 함부로 자기 문 안으로 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탐색하고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정말 한 10년이고 100년이 지나야 저 새끼 믿을만하다. 그 문 열어주고 자기 안으로 들여오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친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토류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함부로 풀겠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저거 나중엔 다 무기로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거를 자기 거를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평등과 인권과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신에 대한 질서, 기독교적인 거죠. 그런 쪽에서 사람을 서로 인정하고 그 틀에서 value,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런 걸 만드는 민족이 아니에요. 거긴 프로핏입니다. 이익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중국의 체제는 아직까진 저건 전 인류를 설득할 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프로핏, 이익에 함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보면 히토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첨단 신질 생산력으로 잡아놓은 여러 가지 어떤 하이테크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무기화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치를 먼저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호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령이 아니죠.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미국의 체제가 대부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등장한 패권을 아무리 이렇게 평가를 해보더라도 미국은 사실 우리 땅을 탐내거나 그렇죠. 뭘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죠. 큰 틀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놓고 같이 뭔가 좀 크게 만들어 보자는 틀에서 움직이는 패권이고 중국은 본질이 굉장히 프로핏 지향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뿐이 아니라 아마 모든 게 아마 무기화하고 전략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안 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선행해갖고 정말 핵심 경쟁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나가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위에서 해야 됩니다. 적어도 프로핏 여기에서 휘둘리지 않는 정도로 가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옆에 있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각심. 저기는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이게 총명하고 이런 그 문화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프로핏으로 이렇게 감싸갖고 남을 굴종시키는 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본질을 알고 움직여야 되죠. 보면 우리 허허예요. 이거 개혁개방 이후 그리고 저는 중국을 늘 봤기 때문에 맨날 삼국지연이 노노맹자 공자님 어디 계신가? 유비의 후손은 어디 있나? 이런 시각으로 갖고 있어요. 삼국연이 뒤로 거꾸로 봐야 돼요. 뒤통수 바로 치는 그런 문명의 어떤 주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쉬운 어떤 동류애를 갖고 봐서도 안 되고 한자를 공유하고 있지만은 한자가 성이 같다고 그래서 그건 넌센스거든.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족보에 써 있는 거로 따지면 우리는 90%가 중국인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거는 굉장히 중국은 우리보다 철저하게 거래와 교섭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 바탕이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을까요? 농단했다고 그러죠. 농단이 뭐예요?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서 이쪽 저쪽 시장 가격 보고 유리한 쪽으로 휘도 감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농단이 생긴 지 벌써 2000년 넘어요. 늘 농단했던 그 문화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 못할 것 같아요. 뭐든지 무기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점에서 대해서 어설픈 동료애 그리고 어중간한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뒤통수, 속임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착시는 이제 줄여야 됩니다. 중국 문제는 저도 기업 강연 그리고 뭐 일반인 대상으로 참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무거운 문화를 갖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동반 성장하려면은 상대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지적으로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거라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만 영향력 미비로 사실은 별로 우리 사회에서 큰 파문은 던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유광종 소장님의 인사이트 또 아주 지혜와 경륜이 있는 이런 말씀으로 아주 마음이 훈훈해진 듯 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